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술도 중요하지만요, 일상생활 중에서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거울을 많이 보고 자기의 얼굴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아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좀 더 관리를 잘 하고자 하는 욕구도 생기고, 방치를 하고 본인의 얼굴을 별로 아끼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오늘은 연예인들의 루틴 피부과 시술, 다시 말하면 연예인들이 챙겨서 받는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에서 시술을 하고 진료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연예인이 받는 시술은 도대체 뭔지, 어떤 연예인들은 왜 이렇게 늙지 않는지, 무슨 시술을 받길래 그러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예인들이 받는 시술도 그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보통 주기적으로 받는 시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피부 관리를 하는 일반인들이 받는 시술을 연예인들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물론 연예인들은 대중 앞에 얼굴을 보이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바로바로 시술을 받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점이 차이이지 시술 자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몇 달 전에 연예인, 굉장히 미인이시죠, 한예슬 씨가 본인은 어떤 시술을 받는다, 1년에 이러이러한 시술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술이 연초에 울세라를 한번 받고 동시에 더모톡신, 리쥬란 또는 엑소점을 받는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써마지 시술을 받기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시술이 거의 저희 병원에서도 루틴으로 진행되는 시술이고, 특히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연예인 분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꼭 챙겨받는 시술입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그렇게 챙겨받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울세라 써마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울세라 써마지가 리프팅 시술인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울세라와 써마지는 좀 다른 시술입니다. 목적이 다른데요, 울세라는 처진 피부를 올려주는 시술이고요, 써마지는 우리 피부 자체를 좀 팽팽하고 탄력 있게 만드는 시술입니다. 비슷한 얘기 같다고요?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울세라가 처진 피부 조직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피부 겉에보다는 피부 속을 조여줘서 수축을 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피부가 따라 올라가는, 따라서 피부 겉표면이 아닌 피부 속 3mm, 4.5mm 정도의 레벨의 초음파 열 에너지를 줘서 그 부분의 조직을 수축을 시킵니다. 열을 주면 여러분들 고기 구우면 쪼그라들듯이 마찬가지로 초음파 열을 피부 속으로 쏘게 되면 그 부분에 수축이 일어나서, 아무래도 수축이 일어나면은 피부 조직이 조여지기 때문에 처진 턱 라인과 같은 부분들이 조여지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얼굴의 가장 아래쪽이 턱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를 보는 부분이 턱 라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얼굴의 전체적으로 조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프팅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가장 드러나는 곳이 턱 라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턱 라인이 두툼하면서 처진 분들이 특히 효과적이고요. 물론 팔자주름 부분이 처진 경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아이 울세라라고 해서 나이 들수록 눈썹도 내려오고 눈꺼풀도 처지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도 눈 주변과 이마에 울세라 시술을 함으로써 눈썹도 올려주고 처진 눈도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 울세라 시술도 같이 하면 보다 효과적입니다. 써마지는 울세라와는 달리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 피부의 바깥쪽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피부의 탄력을 올리는 것인데요,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쪽은 표피 층이지만 그 표피는 좀 무시해도 될 만큼 얇은 층이고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진피층이 써마지 시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고주파 시술들의 타겟이 되는 부위가 진피층입니다. 이러한 진피층의 콜라겐을 증식을 시킴으로써 점점 얇아지는 피부를 다시 두껍게 하고, 나이 들수록 피부가 점점 말랑말랑 물러지는데 그러한 피부를 보다 탄탄하고 팽팽하고 짱짱하게 해주는 시술이 써마지 시술입니다. 따라서 그 처진 피부를 올린다기보다는요, 전반적으로 힘이 없고 물러진 피부를 보다 팽팽하게 만든다, 이러한 시술이 써마지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처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써마지 시술로도 올릴 수 있지만, 주된 목적은 피부의 탄력을 강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시술이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술을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물론 젊을 때 어느 정도 탄력이 보존되어 있을 때는 처진 정도와 턱 라인이 신경 쓰인다 하면 울세라 시술만 받기도 하고요, 처짐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잔주름이 잘 생기고 피부가 얇다
하는 경우에는 써마지 시술만 받기도 합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울세라와 써마지를 동시에 받으면 더 효과적이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데이터로 논문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일부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시술을 같이 했을 때 조직의 손상이 조금 더 가해지고 따라서 콜라겐 생성도 좀 더 왕성할 것이고 조금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논문도 나와 있긴 합니다. 따라서 저 역시도 가급적이면 같은 날 시술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일주일 간격을 두거나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시술을 하면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같이 시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의 스케줄과 예산 그리고 피부의 노화 정도에 따라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시술의 일정을 결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울세라뿐만 아니라 써마지도 아이 써마지가 있습니다. 아이 써마지의 경우에는 팁 자체가 눈 주변에 특화돼서 굉장히 작게 눈 주변 시술이 가능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아이 써마지 팁이 있는데요. 아이 써마지 시술은 눈꺼풀의 탄력을 올리는데 마땅한 시술이 별로 없기 때문에 눈꺼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눈 밑이나 눈 옆도 같이 시술하시면 눈 주변이 노화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인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아이 써마지를 같이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재슬 씨가 본인이 받는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제가 권해드리는 루틴은 비슷합니다. 1년을 주기로 봤을 때 울세라와 써마지를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시술한다면 6개월, 9개월 간격으로도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기적으로 권장드리는 시술은 보톡스입니다. 보톡스와 스킨 보톡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스킨 보톡스는 더모톡신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같은 보톡스를 이용하는 건데 무슨 차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톡스는 주름 보톡스를 얘기합니다. 특히 이마, 미간, 눈가와 같이 주름이 잘 생기는 곳에 근육의 힘을 빼줌으로써 그 주름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또 다른 보톡스의 효과로는 얼굴의 윤곽을 다듬어주는 효과도 있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각턱 보톡스, 침샘 보톡스와 같은 것들이 이러한 윤곽을 만들어주는 보톡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름 보톡스는 보통은 이마, 미간, 눈가와 같은 곳에 5, 6개월에 한 번씩 시술을 추천을 드리고요. 스킨 보톡스 또는 더모톡신은 이와는 다르게 보톡스를 굉장히 묽게 희석해서 피부 표면, 진피층에 주사를 함으로써 모공과 탄력을 개선시키고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피부를 팽팽하게 하는 작용도 하고요. 따라서 더모톡신은 어느 정도는 스킨 부스터의 역할로 시술을 받습니다. 피지가 많은 분들, 모공이 넓은 분들 3개월에 한 번씩 추천을 드립니다. 스킨 보톡스는 리쥬란과 같은 스킨 부스터 주사와 함께 시술함으로써 좀 더 그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톡스 시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가 처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같이 있기 때문인데요. 얼굴의 표정지름은 그 표정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을 하면서 생기는 주름입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부터 그 주름을 만드는 표정 근육을 약화시키면 그 주름의 진행도 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주름의 보톡스를 맞는다면 그 주름이 점차 심해지는 과정을 좀 더 지연시킬 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주름 보톡스 시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얼굴 아래쪽에 점점 처지는 근육, 특히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는 근육이라든지 턱 라인을 아래쪽으로 잡아다니는 넓은 목근과 같은 근육의 힘을 좀 약화시킴으로써 처지는 우리 하안면의 피부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교정해 줄 수 있는 것도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음으로써 처짐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기적으로 권해드리는 시술은 스킨 부스터입니다. 스킨 부스터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술은 리쥬란, 엑소점, 주베룩입니다. 리쥬란은 피부를 재생시킬 수 있는 DNA 성분을 주 구성 성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처 회복에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미용에 적용시켜서 우리 피부가 재생돼서 콜라겐도 생성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죠. 이러한 리쥬란 시술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술 받을 때는 한 달 간격으로 시술을 해서 피부의 상태를 점점 업시키고요. 그 다음으로는
3개월에 한 번씩 시술을 함으로써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울세라 써마지와 같은 시술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시술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엑소좀이라는 시술은요, MTS나 또는 포텐자 같은 기계를 이용을 해서 피부에 침투시키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침투를 시키는데요. 엑소좀은 줄기세포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그러한 활성 성분들이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머니를 줄기세포 배양액에서 고농도로 추출을 해서 이러한 성분을 피부에 적용시키면 피부에 다양한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활성화시킴으로써 피부의 재생작용, 항염작용 등 다양한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소좀의 경우에는 주사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통증이라든지 시술 후에 다운타임이라든지 부담 없이 시술을 원할 때 엑소좀을 권해드리는데요. 초기에 시술할 때는 2주 간격으로 5회 정도 시술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이후에는 한 달 간격으로 꾸준히 유지해서 시술을 받으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베룩인데요. 주베룩을 얼굴 볼륨에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농도를 묽게 해서 피부 탄력을 개선시키고 피부 결을 좋게 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물론 흉터에도 쓰이고 있고요. 제 경우에는 스킨 부스터 목적의 주베룩은 포텐자라고 하는 장비와 결합해서 많이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포텐자라는 장비가 주베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피층으로 침투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주베룩은 초기에 한 달 간격으로 3번을 시술하고 이후에 3개월에 한 번씩 유지하거나 아니면 또 1년 후에 똑같이 3회를 시술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환자분의 피부 상태와 일정 등을 고려해서 이런 스킨 부스터들의 시술 주기를 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상시에 꾸준하게 하는 관리인데요. 레이저 토닝과 즉 골드 PTT나 플래티넘 PTT와 같은 시술들을 평소 관리로 많이 하는 시술입니다. 레이저 토닝은 피부 톤을 밝고 고르게 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특히 피부가 잘 타고 피부가 좀 얼룩덜룩하고 피부 톤을 밝게 하고 싶은 분들한테 가장 많이 쓰이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피부 톤을 밝고 고르게 유지하면서 피부 결도 함께 좋아지길 원하는 평상시 꾸준히 관리하고 싶은 분께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시술이고요. 좀 더 탄력과 모공에 초점을 맞춘 시술이 PTT 시술입니다. 약물에 따라서 골드 PTT 또는 플래티넘 PTT 시술을 이용을 해서 피부 결과 피부 탄력을 좋게 하는 시술을 하고요. 레이저 토닝과 PTT 시술을 번갈아 가면서 시술함으로써 피부 톤과 피부결 탄력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방법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1년을 주기로 두고 봤을 때 울세라와 써마지, 보톡스, 스킨 보톡스, 다양한 스킨 부스터들, 대표적으로 리쥬란, 엑소좀, 주베룩, 그리고 레이저 토닝과 PTT까지 가장 많이 하는 주기별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물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인의 피부 상태에 맞게 이 스케줄에 따라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서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그 스케줄을 짜서 꾸준히 관리한다면 여러분들의 젊음을 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